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배명지 학예연구사입니다. 지금부터 MMC 현대차 시리즈 2023 정연두 100년 여행기에 대한 전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주최하고 현대자동차가 후원하는 MMC 현대차 시리즈는 한국의 주요 작가들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한국 현대미술의 지평을 넓히고자 2014년부터 마련된 전시 프로그램으로 10회째를 맞이한 2023년에는 정연두 작가가 선정되었습니다. 1998년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한 정연두 작가는 내 사랑 지니, 다큐멘터리 노스텔지어, 수공기억, 공중정원 등 퍼포먼스와 연출 중심의 사진과 영상 작품을 통해 기억과 재현, 현실과 이미지 사이에 불완전하고도 느슨한 관계에 질문을 던지며 국내 미술계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4년 이후 작가는 프랑스로 이주한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여기와 저기 사이를 비롯하여 높은 굽을 신은 소녀, 소음 사중주 등에서처럼 아시아 근대사나 이주, 재난, 전쟁과 같은 거대 서사 속의 개별 서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데요. 이러한 작업의 이행 경로 속에서 이번 MMC 현대차 시리즈 2023 정연두 100년 여행기는 전시 제목 100년 여행기가 의미하듯이 1905년에 이루어진 한인들의 멕시코 이주 서사를 중심 주제로 가져옵니다. 당시 1033명의 한인들은 영국 상선 1포호를 타고 인천 제물포항을 떠나 40여일의 항해 끝에 멕시코 유카탄 수도 메리다에 도착하였고 이후 25곳의 에네깽 대농장으로 흩어져 개양 노예와 다름없는 고된 삶을 지속하게 되는데요. 이때 멕시코로 이주한 사람들 대다수는 4년의 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멕시코 한인 이주를 둘러싼 민족 순환사를 되짚거나 한인들의 험난한 삶의 궤적을 들추어내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시공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서로 무관해 보이는 존재를 연결하는 가능성의 영역으로 이주 혹은 이국성의 주제에 다가갑니다. 나아가 이번 전시는 20세기 초 한인 이주라는 다큐멘터리적 서사를 넘어서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접합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탈구된 시공간의 경험, 이질성과 친숙함의 양가적 관계, 이주를 둘러싼 세대 간의 문화적, 역사적 간극, 그리고 경계를 넘나들고 이동하고 번역되는 오늘날의 다양한 존재들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권유합니다. 전시에서는 설치, 영상, 음악, 퍼포먼스가 혼합된 5점의 작품이 선보이는데요. 일종의 무대의 극을 연상시키는 작가 특유의 혼성적인 작업을 통해 이번 전시는 멕시코 이민 서사를 살아있는 문화 생선지대로 재방문하고 낯선 존재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100년 여행기 전시의 작품을 만들고 전시를 하는 작가 정연두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제주도에서 식물을 키웠습니다. 그때 한 300그루 정도의 사탕수수를 점점 키우기 시작하면서 하와이로 처음 이주 왔던 분들이 이런 비었을 때 났었던 냄새 또는 손에 들고 있었던 도구 그리고 그들의 이주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하고 자그마한 무대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주제에 포커스를 맞췄다기보다는 무관해 보이는 어떤 지점들을 조금씩 다가가면서 제가 얘기 듣고 배우는 그런 기회 작업들을 진행해보지 않나 싶습니다. 이자경 선생님이라고선 멕시코 한인 이미사를 쓰셨던 그런 분의 책을 너무 재미있게 읽고 이분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선 LA로 직접 찾아갔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참 많이 나눴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멕시코의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마루라고 하는 친구를 연결이 돼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빅토리아 리 가르시아라는 할머니의 인터뷰가 너무 흥미로워서 판소리 곡으로 이걸 만들려고선 글을 쓰고 있던 차였는데 마침 마루의 할머니가 그 마리아 빅토리아 리 가르시아 할머니셨었던 거예요. 그런 우연들이 모여서 작품을 하게 된 지점은 굉장히 행운이었던 것 같고 원래 이 마리아 할머니의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한인들의 이동 경로의 여행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황성신문에 실렸던 그런 기사 내용이라든지 세세하게 밝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역사학자도 아니고 이번 전시는 어찌 보면은 제가
그동안 계속 저변에 깔아 있었던 작품의 역사적 맥락들을 피치 못하게 겉으로 끄집어내면서 작품에 대한 변화가 크게 좀 많이 있었었고, 그런 지점들이 저한테는 가장 어려운 지점이기도 했었었고, 이번 전시에 대해서 관객들이 조금 낯선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 역사의 무게를 느끼고 간다라는 분도 계실 거고, 굉장히 웃긴 영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술이 가져다 준 상상력으로 저게 남의 부모와 자식 얘기라기보다는 내 부모를 생각하고 내 자식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상상으로 비롯된 공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Cuando despertaba, poder oler la comida hecha con amor por las manos de mi madre. Es por eso que siempre voy a extrañar a mi madre. 오늘날 글로벌 세계상에서 디아스포라는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 보편적 경험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상상곡이라는 사운드 설치 작품은 이주하는 유동적 존재들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할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서울박스에 들어서면 천장에 매달린 11점의 열대 식물 형상의 오브제를 만나고 고음과 저음의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데요. Akkor, amikor beguginig 때문에 valahova nem tudok bemenni, vagy valami nehéz, akkor csacsogna-csó. 1905년 한인들이 탔던 일포드호의 백고동 소리를 연상시키는 저음의 울림을 배경으로 붉은색 열매의 형상을 한 오브제 아래 서게 되면 굉장히 낯선 언어들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కానీ చదవలేకపోవడం వల్ల ఇప్పుడు 그 అన్నిటికన్నా 목소리의 చూడాలనుకుంటున్న 주인공은 మనిషి 바로 2023년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국적, 즉 일본, 파라과이, 모로코, 헝가리, 인도네시아 등 6명의 외국인들입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지, 오늘 가장 그리운 사람은 누구인지, 언제 가장 외로운지, 품고 있는 희망과 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작가의 질문에 그들은 일본어, 스페인어, 아랍어, 헝가리어, 텔루구어, 인도네시아 등으로 대답하였습니다. 20세기 초 멕시코로 떠났던 한인들과 비슷한 나이대의 20, 30대 제한 외국인들의 목소리는 붉은 열매 형태 오브제 속에 숨겨진 초지향선 스피커의 소리 전달을 통해 현실의 소리가 아닌 마치 머릿속에서 들려오는 상상의 소리처럼 들립니다. 이런 효과를 통해 작가는 과거와 현재를 중첩시키고 동시에 관객들은 전시 공간에서 이해 불가능한 이질적인 언어들을 들으며 20세기 초 그 어떤 교류도 수교도 없었던 머나먼 땅 멕시코로 갔던 젊은이들이 낯선 언어를 마주하며 느꼈을 완전히 탈구되고 뒤틀린 시공간의 경험과 이질적의 감각을 역으로 유추해보게 합니다. 또한 이질적인 언어들이 공존하는 이러한 시공간은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서 다양한 인종과 목소리가 섞여 있는 소위 다중세계를 상상해 보기를 권유합니다. 즉 민족이나 국가의 개념을 동질성으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그리고 서로 다른 곳에서 태어난 구성원까지를 포함하는 경계를 넘나들고 다종다성의 소리들이 뒤섞이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새롭게 상상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కుటుంబం స్నేహితులు గుర్తుకొస్తున్నారు. వీలైనంత తొందరగా కలిస్తే బాగుండు అనిపిస్తుంది. Pada saat inilah saya sangat merasa sangat marah pada diri sendiri. 이 작품은 또한 이번 전시가 단지 20세기 초 한인 멕시코 이주라는 역사적 사건에 국한된 것이 아닌 오늘날 이동, 이주, 국가 경계 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질문을 던지는 전시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백년 여행기 프롤로그는 작품의 제목대로 작가가 어떻게 멕시코 이주 한인과 그들의 후손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작품과 전시의 출발점을 드러낸과 동시에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비평하는 정현두 작가만의 독특한 시각을 감지하게 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작품은 멕시코 에네깽 농장, 즉 아시엔다를 연상시키는 미니어처 연극 무대 설치와 함께 사진과 터프팅 작업, 그리고 비디오 영상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품의 출발점이 되는 서사는 오른쪽 벽면의 사진에서 군락을 이루고 있는 선인장의 이주 설화입니다. 이 식물은 멕시코에서는 노팔 선인장으로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는 백년초라 불리는 식물인데요. 100년에 한 번 꽃이 핀다고 하여 백년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멕시코를 원산지로 하는 이 식물의 씨앗이 200여 년 전 크루시오 난류를 타고 밀려오다가 제주도에 뿌리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전현도 작가는 2022년 제주도의 한 레지던시에서 작업할 당시 백년초 군락지를 방문하였다가 이 낯선 식물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먼 바닷길을 흘러 한국의 섬에 도착한 씨앗의 이야기는 한국을 떠나 머나먼 멕시코에 닿았던 한인들의 여정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처럼 역사로서의 100년 전 한인 이주기가 식물의 여행기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은 전시의 전체 맥락에서 중요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식물의 이식이 뿌리가 뽑혀 다른 시공간으로 이동한 한인들의 이주와 접속하였다는 점에 있습니다. 원래 디아스포라라는 용어는 여러 방향으로의 의미를 지닌 디아와 씨를 뿌리다의 뜻을 지닌 스포라가 결합된 그리스어를 어원으로 하는데요. 이는 자신이 뿌리 내린 장소를 떠나 여러 공간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즉 사람들의 이주를 의미하는 디아스포라가 어원적으로 식물의 뿌리 뽑힘과 연관된다는 것은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05년 한인들의 이주를 들여다보면 정말로 한순간에 그들의 근원에 뿌리 뽑혀 또 다른 공간에 비합리적으로 내던져지게 되는 과정이었는데요. 이러한 한인들의 이주 과정은 뿌리가 뽑혀 다른 장소로 옮겨 심어지게 된 식물의 이식과 접속합니다. 100년 여행기 프롤로그에서 식물의 여행기와 한인들의 이주기를 접목한 것에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러한 식물의 설화적 여행기가 노동, 식민, 제국주의와 같은 기존의 한인 이주 서사 이외의 제3의 이야기를 열어주는 하나의 통로이자 시작점이 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작가는 2022년에 에네켄 아시엔다 농장의 미니어처 무대를 배경으로 마이미스트의 소음 퍼포먼스를 진행한 바 있고 그 기록 영상을 이번 전시에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퍼포먼스는 100년 초의 여행기와 20세기 초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뿌리를 옮겨야만 했던 한인들의 이주기를 퍼포밍하면서 이주를 둘러싼 모순된 역사와 기이한 상황들을 다큐멘터리적 방식이 아닌 연극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마주보는 구조로 설치된 2채널 영상 세대조상에서 정지하는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인물의 주인공들은 1905년 멕시코로 이주한 2세대에서 5세대에 걸친 한인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딸 등 부모와 자식 관계로 대부분 90대에서 10대의 나이에 걸쳐 있습니다. 우선 한인 후손 세대들의 모습은 그들의 얼굴에서 혼성의 흔적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멕시코가 기본적으로 혼혈 사회라는 배경도 있지만 이주 한인 2세부터는 멕시코의 원주민인 마야 여성이나 메스티소인들과 자유롭게 결혼하였습니다. 예로 세대 초상에 등장하는 이주 한인 4세 여성 마리아의 모습에는 한국, 러시아, 마야, 노르웨이, 스페인 등 5민족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시공간의 극적인 탈구를 경험한 이민 1세대가 겪었던 타자의 삶과는 달리 후손들의 삶은 그들이 체화하고 있는 혼성과 융화와 동화에 가깝습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민자의 시간과 경험, 기억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멕시코를 방문하였고 그 중에서도 유카탄주 메리다에 살고 있는 이주 한인 후손들을 수차례 만나 인터뷰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면의 경험에 기반한 작가 특유의 관계적 수행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자와의 관계 맺기와 내적 친밀함을 동반한 작가의 끈질긴 수행성은 한인 후손들을 명상을 위한 피사체로서 대상화하는 대신에 그들의 사적 서사 속에 켜켜이 숨어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건져올리기 위한 관계적 통로가 되었습니다. 세대 조상은 한인 후손들의 정체성 정치학에 관한 작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세대 간의 내밀한 대화와 관계에 관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로 얽혀있으나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공생하는 관계, 혹은 이주를 둘러싼 낯섦과 익숙함을 받아들이는 차이들, 혹은 세대 간의 역사적 문화적 간극이나 세대 간에 존재하는 유사성과 차이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채널 영상이 마주보는 설치 구조는 이러한 관계성을 극대화하는 시각적 장치입니다. 특히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은 1초당 500프레임 이상으로 편집되어서 사진적 부동성을 감각케 합니다. 부모와 자식 세대 가운데 자리 잡은 관객은 이처럼 사진과 영상 사이에 존재하는 느린 화면 앞에서 두 인물의 미세한 표정과 또 몸짓을 마주하면서 그들의 존재감과 관계성에 집중하게 되고 동시에 관객 자신들의 삶의 맥락과 연동된 세대 간의 이야기를 본인들의 관점에서 자유롭게 생성하게 됩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미끄러운 형세로다. 좌우로 작년 여행기는 100여 년 전의 멕시코 한인 이주기를 텍스트와 이미지, 시각적인 것과 음악적인 것을 혼합한 일종의 총체적인 무대극으로서의 작품으로 한인 이주라는 서사 아래 숨겨진 다양한 역설과 무순상함 및 훈정성의 맥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이 흩어지고 말도 통하지 못하니 그 뒷일이야. 사실 1905년 멕시코 한인 이주는 멕시코 대농장주들의 대리인 존 마이어스와 일본 이민 회사인 대륙신민합자회사 사이의 결탁과 공모, 그리고 신문 과대 광고의 결과로서 일종의 농노 이민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출발부터 모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우선 백령 여행기는 멕시코에서 자라는 열대 식물들인 모륜주와 에네켄, 노팔, 선인장 등을 형상화한 오브제 설치에 더불어 LED 단채널 영상과 3채널 공연 영상으로 구성된 4채널 영상 설치 작품인데요. 수이도려고 기고원담 얘기와 시라즈노 스미야사와 세계의 3채널 공연 영상은 작가가 직접 연출한 한국의 판소리와 일본의 기다요 그리고 멕시코 마리아치의 공연을 기록한 것으로 백년 여행기 전체의 내 외연을 끊임없이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 세 공연은 20세기 초 멕시코, 일본, 한국 사이의 긴장된 사회 정치적 관계 속에서 한국을 떠나 멕시코에 다다른 이민자들의 여정과 내밀하게 접촉합니다. 각 공연은 멕시코 한인 이민사와 관련된 기록들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1905년 멕시코를 향해 가던 배에서 태어난 최병덕의 교포 역설, 이민 2세인 마리아 빅토리아 리 가르시아 할머니의 굴곡진 인생 이야기, 황성신문의 이민자 모집 광고, 멕시코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과 항보 영주의 시 나의 길, 그리고 1998년에 처음 출간된 이자경의 한국인 멕시코 이민사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판소리와 기다요 마리아치의 음악적 운율은 가로 8m 크기의 대형 LED 단채널 영상과 시각적으로 조응하면서 영상의 리드미컬한 움직임으로 이어집니다. 작가는 2022년에서 2023년 동안 한인들의 이주 경로를 따라 멕시코를 총 3회 방문하였는데요. LED 단채널 영상에는 멕시코 시티나 메리다를 비롯한 멕시코의 도시 풍경과 군중의 이미지, 농부들의 노동 장면, 아시엔다의 풍경들이 담겨 있습니다. 病にかかった折には無償で医薬を提供する。一つ、住む家は貸し与えるが日用燃料は無料で供給する。また農家の 서사가 아니라 소리의 운율에 맞춰 편집된 이 영상은 그 자체로 안무적인 특이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인 이주에 얽힌 아주 복잡한 근대 서사를 공연, 소리, 영상, 이미지, 운율, 리듬, 빛이 뒤섞인 아주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춤으로 번안한 백년 여행기는 죽음과 상실을 선회하였던 이주의 굴곡진 여정을 넘어서 디아스포라의 혼성적인 세계나 불안 속의 정체성, 그리고 이국의 낮과 밤, 소리와 냄새 등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주 서사를 보다 우의적이고 중층적으로 불러옵니다.
관계적 수행성과 리서치, 아카이빙을 통해 역사적 사실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면서도 동시에 복합 매체를 경유한 우의적 방식으로 역사와 현실의 거리두기를 견지하는 작가의 이러한 양가적인 출전을 통해서 우리는 멕시코 이민 서사를 죽은 역사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문화 생선지대로 끊임없이 재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를 마주하는 작가 정현두식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전시장의 마지막 공간을 구성하는 작품은 12m 높이의 벽면 설치 작품 나래벽입니다. 나래벽은 말 그대로 칼날로 이루어진 벽을 의미하는데요. 그 칼날들은 바로 다름 아닌 마체테라고 불리는 세계 각국의 농기구들입니다. 작가는 아메리카 대륙에서부터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세계 각지에서 사용된 농기구들을 오브제로 만들어서 거대한 벽의 형태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벽을 흡음재로 마감하여 소리가 차단된 적막한 사유의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은 163개의 액자로 쌓아 올려진 마체테 오브제의 재료가 설탕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어린 시절 즐겨했던 설탕 뽑기라는 유희적 놀이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거대한 벽 설치와 설탕으로 만들어진 마체테 오브제, 이 두 요소는 모두 디아스포라의 의미와 접속합니다. 먼저 크고 높은 벽의 형태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에서 착안해온 것인데요. 서기 70년경 로마에 의해 파괴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선전의 잔해이기도 한 통곡의 벽은 서적 벽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통곡의 벽을 닮은 이 설치 작업이 자신이 뿌리내린 장소를 떠나 여러 공간에 흩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디아스포라의 의미와 접속한다면 마체테 오브제의 재료인 설탕은 20세기 초의 제국주의적 함의와 연동합니다. 멕시코 이주 한인들이 에네킹 농장에서 혹독한 노동을 한 것처럼 식민 지배자들과 농장주들은 당시 거대한 자본의 원료였던 설탕 생산을 위해 노동자들을 착취하였고 그들은 마체테를 무기 삼아 이러한 억압에 대항하기도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마체테는 식물을 키우는 도구이자 생명을 지키는 도구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설탕이라는 달콤한 재료 속에는 농사짓기를 둘러싼 정치학과 권력관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작가는 이처럼 20세기 초 제국주의 역사의 단편을 설탕의 달콤함과 반짝거림, 뽑기놀이라는 유희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역사를 비틀어 낯설게 보이게 만들므로써 과거의 시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존하기 어려워 보이는 사물의 두 가지 특징, 이중성과 양면성을 한 화면에 동시에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작가는 이를 불가능성의 동시성이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설탕의 달콤함과 매혹, 그리고 그 이면의 섬뜩한 정치성을 하나의 작업에 공존시키는 작가 특유의 병치는 우리가 현실과 역사에 함몰되지 않고 거리를 두면서도 동시에 이를 비평적으로 사유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MMC 현대차 시리즈 2023 정현두 100년 여행기 전시를 함께 관람하셨는데요.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멕시코 이주 서사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시공간의 인물들을 연결시키거나 다큐멘터리와 픽션, 개인과 사회를 접속시키고 표상의 층위에서 시, 음악, 연극의 언어를 경유하면서 이주라는 역사적 사건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텍스트와 퍼포먼스, 영상과 사운드, 무대적 설치 등이 혼합된 정현두 작가의 복합 매체 작업들을 통해서 전시는 멕시코 이주 서사라는 상징 체계가 미처 닿지 못한 미시사와 낯선 서사에 끊임없이 다가갑니다. 더불어 이번 전시를 통해서 역사나 이주, 식민, 제국, 노동을 중심으로 작동했던 닫혀있는 이주 서사 틈 사이로 사라적 서사, 강렬한 기억, 흥분된 감정, 모순된 상황들, 그리고 행성과 같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주 서사를 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낯선 존재에 대한 공감의 지대를 넓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시는 내년 2024년 2월 25일까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관람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